젊은이들로 바글바글한 서울의 어느 길거리. 저마다 놀 곳을 찾아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가 젊음의 기운으로 가득한데요. 절다 못해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교복을 입은 청춘들인데요. 남성이 귀신이라도 본 듯 몹시 놀란 눈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남성은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학생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 고등학생 고우키 군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고우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보내줘서 한국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키가 큰 편에 속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키가 크셨거든요. 아버지는 170cm가 넘으셨고 어머니도 160cm를 넘으셔서 저희 형제들도 키가 컸죠. 키는 진짜 유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한 뼘 정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 불쑥 솟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자주 듣다 보니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친구들은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전 제가 특별하다는 우월감도 느꼈죠.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어서 학교에서 따돌림 같은 건 저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건 언제나 반에서 가장 약하고 외모가 못난 녀석이었죠. 제가 14살이 되었을 땐 중3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구하게 만 나이를 사용하거든요. 어쨌든 마냥 소년 같기만 하던 저도 슬슬 남자다워지자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초등학생 시절부터 인기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모를 텐데요. 어쨌든 그 무렵부터 러브레터나 고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샀어요. 고우키는 어쩜 저렇게 인기가 많냐? 얼굴은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이상하단 말이지. 고우키는 얼굴도 봐줄 만한데 키까지 크니까. 너네 그거 모르냐? 여자애들은 키 큰 남자를 제일 좋아해. 중3 때 제 키는 171cm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160대 키였고요. 어떤 녀석은 160cm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작은 남자도 많은 편이고 아직 성장기라 앞으로 더 클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적당히 얼굴 귀엽고 성격 괜찮으면 사귀어 보았습니다. 멋모를 때니까요. 설레는 기분도 안 들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만나봤는데 그래서 그만큼 제가 무성의했나 봅니다. 얼마 안 가서 헤어졌거든요. 한 달쯤 만났나 그렇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만남이 몇 번 반복되었죠. 여러 번 그러니까 귀찮아져서 여자아이들의 고백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걸 티내면 관심이 별로 안 간다고 해야 할까요?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다지 기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아이돌급으로 예쁜 얼굴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는 또 그 얼굴값을 톡톡히 합니다. 다른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첫사랑 마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유를 알기 전에 만난 여자애들은 제가 좋아서 사귄 게 아니라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제 심장을 뛰게 한 여자는 마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쁘면서 저에게 관심 없는 마유에게 다가갔고 친해졌고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유도 좋다고 할 줄 알았죠. 저는 얼굴도 잘생겼고 키까지 컸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귀는 건 싫어. 우리 친구로 지내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지? 저는 그때 거절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며칠 상심해 있으니까 마유를 잘 아는 마유의 절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군요. 너 마유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며? 응. 마유가 눈이 높아서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별로라는 거야? 아니면 무슨 할리우드 배우만큼 잘생기고 키가 커야 마유랑 사귈 수 있는 건가? 할리우드 배우는 아니지만 마유가 연예인을 좋아하긴 하지. 마유는 한국 남자 연예인 좋아하더라. 그래서 눈이 높을걸? 한국 남자 연예인 누구? 아이돌 그룹 BTS와 서강준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연예인이니까 저보다 잘생긴 게 당연하겠지만 연예인 얼굴과 키의 기준을 두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저는 거절당했고 마유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니 자주 마주쳐서 그게 어려웠지만요. 몇 달 뒤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마유와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고1이 된 저는 키가 조금 더 커서 175cm가 되었어요. 이제 더 안 커도 만족하겠다 싶은 정도였죠. 물론 일본에 180cm 넘는 남자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이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 키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저는 제 키에 만족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지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여행지가 발표되고 여학생들은 환호했지만 남학생들은 아니었죠. 아니, 수학여행을 무슨 한국으로 가? 그것도 제주도 같은 섬도 아니고 서울? 거기 뭐 볼 거 있나? 서울 갈 바에는 도쿄에 가겠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해봐야 여행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 오키나와에 간다던데 참. 좋은 여행지 두고 왜 서울로 정했는지. 한 달 뒤 저희 반은 단체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어찌나 가까운지 2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했다니까요. 그런데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부터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키가 다 너무 큰 거예요. 공항에는 백인, 흑인을 비롯해서 동양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키 큰 동양인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었을까요? 중국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로 가서도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큰 사람들이 모두 성인 남자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저는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지나갔는데 역시나 저보다 월등히 큰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키가 크다니. 정말 처음 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인들도 일본인들과 비슷하거나 더 작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유가 좋아한다는 그 한국 남자 연예인들이야 연예인이니까 그렇겠거니 했던 거죠.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든 것은 한국의 여성들도 저와 키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키가 작고 아담한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에 키 큰 여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보다 아주 조금 작거나 눈높이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저보다 큰 여성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제 키가 175인데 저보다 더 크면 키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죠? 동양인 여성이 그렇게까지 큰 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제가 그날 거리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이 유난히 크긴 큰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거의 175였고 일본은 170이었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떼고 말한 건데요. 그래서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4cm가 더 컸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한국은 161이 넘는데 일본 여성은 158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의 신장이 예전보다 대체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부 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1994년 이후 30년 가까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작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1만 년째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70년대에 도쿄대학 연구원이 펴냈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한다는 논문에서는 그 옛날 에도시대 남성의 평균 신장은 157cm였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열도에 존재했던 조모니는 159cm로 에도시대 사람들보다 더 컸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진화했을 때 일본인들만은 진화가 아닌 퇴화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직 일본만 1200년 동안 육식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덴무 일왕은 675년에 육식 금지령을 선포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되긴 했지만 자그마치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도를 지배한 육식 금지령의 여파인지 현대 일본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 이유식부터 쇠고기를 갈아 넣는데 일본에서는 18개월까지 아기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풀만 먹여서 키우는 수준이죠.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본인들의 키는 이미 유전적으로 최대한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크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키를 자라게 하는 유전자 변이가 도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인들은 갈수록 작아질 운명이라니. 정말 애석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만큼 큰 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역시 갈수록 키가 커지는 한국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우키 군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